스트레스 몰랑몰랑. 스트레스 몰랑몰랑 저는 수영입니다. 저는 도둠심리발달연구소 이은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요즘 뵙네요. 잘 지내십니까? 저는 요즘 네. 다양한 취미생활을 조금 즐기면서 오, 연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미 어떤 취미 있으세요? 뭐 꾸준히 하는 운동도 있고요. 운동도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드럼을 오, 조금 드럼. 본격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오, 네. 본격적으로. 조금 본격적으로 치게 야, 됐어요. 되게 멋있네요. 어, 요즘 주변 분들이 취미들이 좀 다양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뭐 배드민턴 맞아요. 치시는 분도 있고, 네, 수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쵸. 발레 하시는 분도 봤어. 제가. 맞아요. 발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진짜 다양해졌다. 골프도 좀 있구나. 요즘 스크린도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하시고. 네. 근데 취미 할 때 꼭 필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가 저랑 매일 놀러 다니는 친구예요. 친한 친구네. 친한 친구예요. 어제도 술을 마셨고 그제도 술을 그렇죠, 마셨고 그렇죠. 분명히 친구를 만나면서 즐겁게 노는 친구인데 너무나 갑자기 오후에 나 너무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게 없고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뭘 해야 될까? 같이 놀 땐 그런 말 안 하다가 그러니까요. 일상으로 왔을 때 네. 약간 무기력감에 그쵸? 빠지는구나. 네. 이제 우리는 이럴 때 또 알 수 있죠. 술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와 더불어서 순간 뜨끔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더불어서 제가 모든 질문에 약간 복사 붙여넣기처럼 그 친구가 무기력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취미생활을 가져라. 아, 네, 그런 오.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뱉고 있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취미생활을 취미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했죠. 네. 일단 뭔가 해라. 맞아요. 움직여라. 네. 간단한 취미라도 좋다. 그쵸. 응. 근데 그게 진심이시구나. 친구가 진심입니다. 나 너무 무기력해 해도 결국 취미생활을 취미하죠. 가져라. 그게 정말 자동 반사처럼 반응이 나오거든요. 아니, 취미생활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특별한 사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취미에 관련해서 조금 취미.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 취미 근데 취미 뜻이 뭐야? 취미 일단 취미의 사전적인 의미를 네네네네. 얘기를 하자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취미와 특기 할 때 특기는 잘하는 거고 그쵸. 취미는 전문적이지 않아도 돼. 안아도 돼. 근데 이제 즐기는 거야. 즐기기 위하여. 그래서 즐기다라는 단어가 이게 꼭 들어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되게 멋지더라고요. 문장이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멋. 시적이죠. 표현이 너무.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멋. 당기는 멋. 이게 전문적이지 않아도 되고 맞아요. 내가 뭔가 마음의 어떤 변화, 감동, 땡기는 약간 맞아요. 그런 우리 마음이 동한다라고도 표현하죠. 심적인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취미다. 그런 멋. 멋있어요. 그런 멋. 그래서 이런 취미를 좀 필요로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과학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지면 하는 그 쾌락 중추가 작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즐거운 기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보상 중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도파민이 분출이 되고 보상 중추를 계속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지속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맞아요. 거네. 장기적인 행복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만족감이 향상이 되는 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항상 얘기하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줄어들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 그 회복 탄력성처럼 정서적인 탄력성도 올라가고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은 피할 수 없지만 대처 능력을 높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감흥을 느껴서 좋다가 아니라 그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신경계 자극까지 이어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지는 거지. 맞아요. 결국은 즐거워지고. 장기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맞네. 이 취미를 통해서 이 시간만 즐겁다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인 행복을 통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즐거움 한다. 자체가 계속 연속되고 맞아요. 이어지고 그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취미가 필요하다. 역시 술 먹는 건 취미가 안 된다. 술 먹는 건 취미가 안 된다. 근데 술을 마실 때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가지 않을까요? 어떤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감흥이 생기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겠군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려고 똑같이 도파민을 자극시켜요. 근데 그렇지, 술이라는 건 그렇지. 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이 자극으로 만족감을 못 느끼고 만족감 못 느끼고 이게 와.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 도파민 과다 분출 혹은 내성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술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약간 변칙적인 맞아요. 도파민 네. 활동을 하게 되겠군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음, 이제 결국은 점점 많은 술을 먹어야 되고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불행해지고 맞아요. 술보다는 취미가 좋다. 술보다는 취미를 억지로라도 가져보자. 억지로라.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사실 네. 저희 뭐 인터넷에서 뭐 트위터 이런 음. SNS에서 여러 가지 글이나 밈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세 개의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정 소모가 있는 것, 감정 소모. 두 번째는 생각이 없이 할 수 있는 생각. 것, 생각 없이. 생각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힘든 것. 몸이 힘든 것.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단 이것도 근거도 없고 왜인지도 안 나와 있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왜 이 세 가지가 필요할까? 왜 이 세 가지가 필요할까? 그리고 그 필요한 게 맞을까? 그러니까 저는 또 나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감정 소모가 있는 것. 그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쏟을 곳이 필요하긴 해요. 감정 소모가 있는 취미. 연애 아닐까요, 연애? 연애가 취미가 되면 상대에게는 조금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취미가 제가 연애다라고 하게 되면 취미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렇죠. 네. 절대 나쁜 의견은 아니지만 네, 네, 그 네, 상대에 네. 대한 우리 배려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그만 얘기해. 말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야 일단. 네. 연애는 취미가 아니다. 네, 연애는 취미로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뭐 권하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취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감정. 왜냐하면 네.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내 감정을 쏟거나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무감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 저는 저의 경우에 책을 읽거든요. 자기계발서도 좋지만 소설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몰입할 수 있고 내 감정을 대입해 볼 수도 있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이 들수록 약간 감정이 메마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이걸 안 쓰는 버릇을 해서 그런 거 맞아요. 같아요. 감정을 어릴 때는 뭐 감정과 이성이 이렇게 반반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감정을 쓰는 법을 모르고 잊어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 드라마, 맞아요. 소설 이런 거 많이 우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감정을 표현하라가 아니라 감정을 누르라고 시키거든요. 사실 감정을 누르고 살게 하도록 시키는 게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쏟아내야만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소모가 있는 취미가 필요하겠다.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 취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인형 의미일까? 눈붙이기 이런 건가? 단순 노동. 단순 노동. 단순 노동. 근데 종이접기 그것도 이런 제가 옛날에 장난처럼 했던 얘기가 잡생각이 너무 많을 때면 공장에 취업을 해볼까? 막 이런 얘기까지 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상념이 생긴다든지 말 그대로 이제 잡생각들이 많이 생길 때 이런 단순 노동이라든지 어떠한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그런 생각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일상의 어떤 루틴을 더하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머리도 조금 쉬고. 맞아요. 쉴 수 있고.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면서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면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을 채워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잡생각을 한다든지 기타 맞아요. 다른 감정에 빠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루틴을 늘려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집에서 운동, 드럼 그리고 지금 사실 스터디도 저는 취미로 하거든요. 뭘 배우거나 이런 것도 저는 취미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와인을 한번 마셔보고 싶을 때는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주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는 이 그런 생각 거에 대해서 없이가 어떤 그 활동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라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도 그쵸. 생각 없이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한 가지에 몰두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잡생각을 없이 없이 할 할 수 수 있는 이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약간 운전, 운전, 드라이브 다니는 거. 맞아요. 너무 어떤 좋을 것 목적지를 같다. 가지지 않더라도 그쵸. 밤에 이렇게 차가 많이 없는 음. 길을 쭉 달리는 것도 되게 힐링에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좋을 것 들었거든요.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루틴처럼 넣어서 또 음. 가지게 되면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좋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힘든 거. 몸이 힘들 것. 네. 음.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노동도 단순 노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이렇게 불안이라든지 잡생각을 조금 잠재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신체적인 활동. 몸을 힘들게 해서. 신체적인 활동을 아, 통해서 그런 상념들을 좀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리면 이 두근거림이 긴장이나 불안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심장이 두근거릴 때. 네. 아. 왜냐하면 우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심장이 뛰고 아. 똑같은 이렇게 우리 기분이 좋을 맞네요, 때도 맞네요, 심장이 맞네요, 뛰고 맞네요, 맞네요. 똑같이 우린 심장이 뛰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불안하고 기분 나쁜 긴장감인지 혹은 두근거리는 설레임인지는 한 끗 차이긴 하거든요. 인간의 몸은 같은 식으로 반응하지만 맞아요. 원인은 다를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게 불안하기도 하지만 아닐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심장이 경우도 뛰기 시작하면 왜 이러지? 왜 하고는 이러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심장이 뛰고 당연히 뛰겠죠. 맞아요. 이런 활동량 자체가 그냥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 아니죠. 그런 게 연합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무런 근거 없는 트위터발 짜렸지만 굉장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다. 맞네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취미,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취미, 그리고 몸이 힘든 취미. 이 세 가지를 가져보는 것은 일상에 있어서 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영 같은 경우가 생각 없이 몸이 힘든 약간 그런 그럴 취미였던 수 것 있겠다. 같아요. 어차피 감정은 아주 풍부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다시 수영을 끊어야 되나? 또 내일부터 새벽 수영을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지. 수영 얘기해서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기 진짜 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녁 수영으로 바꿨거든요. 네. 너무 행복한 거야. 술 약속도 뒤로 미루고 퇴근해서 수영하고 그 다음에 놀러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취미의 의미처럼 맞아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맞아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안한 거니까 언제든지 시간도 바꿀 수 있고 이걸 내가 꼭 아침 수영을 해서 건강해지고 뭐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맞아요. 내가 즐겁게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스트레스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취미를 얘기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진다든지 너무 거창한 꿈을 가진다든지 어떤 내가 결과물을 낳겠다라는 의미로 하지 않는 것들이 좋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취미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운동 얘기도 막 하지만 바디 프로필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운동하는 순간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체력을 내가 조금 더 복돋기 위해서 혹은 아까처럼 땀을 흘려서 잡생각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할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리고 인생은 원래 안정적이기보다는 불안정하거든요. 그렇죠. 기본 값이 불안정함이에요. 불안정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취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영역을 경험을 해보면 이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경계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경험치가 쌓이면서 나의 안정감에 대한 영역이 점점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것들을 도전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는 게 나에게 굉장히 불안정한 일이고 너무 불안한 일이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다면 여러 가지를 경험할 때에는 이 정도쯤은 괜찮아지네. 여기까지는 안전한 영역이구나. 근데 요까지도 내가 생각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도전할 때는 또 그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정적인 영역이 조금 넓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겨보는 게 이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어도 취미를 통해서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안정감을 더 가져갈 수 있다. 그쵸. 어차피 죽을 때까지 맞아요.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우리는 또 새로운 경험을 계속적으로 겪어야 되고 불안정한 일을 겪어야 될 거지만 다양한 취미를 통해서 안전한 영역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그만큼 불안감이 덜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취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 때는 보통 휴식을 많이 취하시죠. 네네네. 취미를 갖기보다는 일단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힘들어. 해요. 쉬고 싶어. 눕고 싶다, 쉬고 싶다. 근데 우리가 쉰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쉰다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 거다. 맞아요. 그래서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활동들이 취미 생활이 될 것이다. 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취미가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인생에는 취미가 꼭 필요하네요. 합니다. 그죠? 네. 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원 앤 온리가 되면 안 된다. 왜? 어떤 하나에 분은- 몰입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어. 인생과 취미가 역전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있죠. 네. 운동에 인생을 몰두를 하신다든지, 그렇죠. 낚시에 몰두를 하신다든지, 아. 산행에 몰두를 하신다든지. 혹시 제가 아는 사람들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좀 그런 것 같긴 하죠? 낚시, 주변에 등산, 없지 않아요. 자전거. 그쵸. 있다. 맞죠. 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왜냐면 내가 이 취미 생활을 못하면 인생의 의미가 갑자기 사라져버려. 맞아. 너무 불안하거든. 네, 사라져버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취미가 아니라 집착이고 중독입니다. 맞아. 집착의 중독이죠. 음. 아까 우리 취미의 사전적 의미 말했던 것처럼 네.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전문적이 되어 있으면 그건 취미가 아니야. 그쵸. 아니야. 반 전문인일 뿐인 거죠. 네. 일단 인생에는 취미가 필요하다. 네. 그러나 집착하지는 마라. 중독과 집착은 피하자. 중독과 집착은 피하자. 네. 그리고 술도 취미는 아니다. 취미는 아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네. 새겨야 될 말씀을 그쵸.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취미 생활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영했습니다. 저는 도듬심리발달연구소 이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